당신에게 꿀이 되는 달콤한 휴식, 책이 달다 달콤북스입니다. 센스란 감각이라는 것인데요. 한자 성어로 감각이란 느낄 감에 깨달을 각이 합쳐진 말로 느끼며 깨닫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센스에서 가장 중요한 감각은 보는 것과 듣는 것, 그리고 여러 감각이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공감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상대와 대화를 할 때 눈으로 보면서 대화를 들음으로써 상대방의 세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상대방과 대화하는 그 순간순간 온몸의 감각이 쭈뼛쭈뼛 서면서 바로 상대방이 지금의 상태와 마음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감이라고 하는데요. 공감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의 감정, 의견, 주장에 대해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느낌이나 기분을 말한다고 합니다. 함께 대화하는 것을 넘어서 같이 느껴주고 함께 깨달아주는 상대를 만날 때 우리는 속 시원한 마음과 깊은 만족감을 얻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나의 소울메이트라고 부르곤 합니다. 말센스란 말을 통해서 서로를 느끼고 깨닫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말할 대상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내가 중심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같이 느끼고 깨달을 때 말센스가 좋아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다 쏟아놓아 봤자 말센스는 혼자 좋아질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의견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상대가 진심으로 말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센스의 저자 셀레스트 헤들리는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국에서 20년 가까이 뉴스 진행과 다양한 프로그램 호스트를 맡아왔습니다. 그리고 CNN과 BBC 등의 유수의 다양한 방송에 출연한 능력 있는 방송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녀가 테드에서 진행한 대화법 관련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16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앵커와 리포터로 오랫동안 활동했고 자신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게 일이었기에 그녀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이 어느 정도 뛰어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힘든 인간관계를 겪으면서 스스로 대화를 장악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신념이 참담하게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인생의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맞게 됩니다. 말센스란 경청하고 질문하고 공감하고 배려함으로써 상대가 하고 싶었던 말, 망설이던 말, 감춰두었던 말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의 본심을 전달하면서도 누군가의 진심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말하기보다는 들어주고 재촉하기보다는 기다려주고 논쟁하기보다는 공감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쉽게 착각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니콜라스 애플리는 상대의 마음은 절대 펼쳐진 책 같지 않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비결은 상대의 입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공을 들여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비밀과 진심을 털어놓기를 기대하지만 정작 그것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그것이 사랑의 고백일 수 있고 용서를 구하거나 상처받았던 경험을 토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타인은 나를 투영하는 거울과 같기에 우리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나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타인에게 엄격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도 너그럽지 못해서 인생의 이중고를 안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곤 합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더 행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채우는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센스를 다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대의 마음을 열어주는 7가지 말센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라. 친구의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후 극도로 심란한 상태에 있던 친구를 위로하고자 저자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친구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자가 9개월밖에 안 됐을 때 아버지가 잠수함에서 익사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위로받기는커녕 그래 내가 이겼어 셀레스트. 너는 아버지를 알지 못했지만 나는 아버지와 30년 이상 살았으니 너의 상황이 더 안 좋았네.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기분 상해할 필요는 없겠지. 라고 말하며 그녀를 몰아세웠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힘든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의 더 힘든 이야기를 꺼내며 상대를 위로하곤 합니다. 남자친구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에게는 과거 내 진상 남자친구 얘기를 꺼내며 위로하고, 부모님과의 갈등이나 직장 상사와의 갈등을 토로하는 친구에게는 나는 그보다 더 심한 걸 겪었으니 힘내라고 말하며 상대를 위로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친구의 상황을 진정으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행동이 아니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것은 상대의 고통으로부터 걸어 나와서 나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상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로부터 진정으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은 대화 직전에 자신의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직전의 상황이 편안했다면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하는 일은 그만큼 힘들 것이고, 방금 불쾌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긍정적인 경험을 가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자신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 본능은 줄이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신은 적게 말하고 더 많이 듣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대충 아는 것을 잘 아는 척하지 마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피하라고 저자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말 한마디는 큰 위력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솔직한 고백을 통해 신뢰를 얻을 수 있게 하고, 나 자신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겸손한 태도를 갖게 합니다. 실수를 인정하거나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신의 약점을 시인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런 태도는 상대와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보다 힘이 있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 무지를 더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명한 발달심리학 교수 아만다 워터맨 교수는 아마도 무지를 시인하면 불이익을 당할 거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괴짜처럼 생각하라의 저자 스티븐 레빗은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좋은 사람이 되고 성장하고 배우고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이기에 가장 먼저 잘 모릅니다. I don't know라고 말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잘 아는 것처럼 가장할 경우에 자신의 잠재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리게 될 수 있다고 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대가 보내는 신호에 안테나를 세워라.
일상에서 대화할 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즉각적으로 내뱉기에 바쁘다 보니 당연히 실수가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대한 말을 짧게 하고 중간중간 짧게라도 생각할 시간을 가지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말의 내용이나 길이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어떤 상대라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규칙이 있는데요. 바로 중간중간에 상대의 반응을 살펴가며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반응을 파악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말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이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메시지를 다 전달했다면 계속해서 말을 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저항해야 합니다. 상대가 우리 자신을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대화를 해나가야 합니다. 내 앞에 앉아있는 상대의 반응을 면밀히 살피는 것은 단지 상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머릿속의 생각은 그대로 흘려보내라. 대화 상황에서 양털 걷어모으기란 표현이 있는데요. 온갖 종류의 잡념이나 스쳐 지나가는 다양한 생각들을 탐닉하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대화 중에 양털을 걷어모으는 것은 상대의 말을 실제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말하는 동안 5만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무작위로 떠오른 그런 생각들을 대화하고 있는 중간에 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배려한 행동이 아니기에 대화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게 되고 대화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에 좋은 대화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대화가 물 흐르듯이 내버려 두는 것은 자기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요. 대화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그 대화의 운전자 역할을 맡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참신하거나 흥미롭다고 여겨지는 생각이 번뜩 떠올랐을 때 갑자기 운전대를 확 돌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스스로 이 말로 대화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이런 태도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일종의 나르시시즘에 불과한 것이라고 합니다. 대화가 가치 있는 이유는 나 자신의 생각을 넘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에 주의를 기울일 때 나의 세계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통해 우리의 인내력과 집중력이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저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을 향해 당신 자신을 열어젖히라고,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그렇게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편리함을 위해 감정을 희생시키지 마라. 인간의 평균적인 주의 집중 시간은 약 8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금붕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직장인은 약 3분마다 이메일이나 전화, 문자 메시지, 소셜미디어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업무 집중 시간을 감소시킨 주범은 인터넷일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런 기기들이 근처에 놓여 있기만 해도 얼굴을 맞대고 하는 대화의 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 낯선 사람 한 쌍을 방 안에 앉혀놓고 잡담을 나누게 했습니다. 실험에 활용된 방들 가운데 절반은 탁자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휴대폰이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연구 결과 방 안에 휴대폰이 있었던 참가자들은 서로를 덜 신뢰했고 상대가 자신에게 공감을 내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휴대폰의 존재 자체가 대화의 질과 대화의 상대자들의 유대감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지 휴대폰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문자로 사랑을 고백하고 거절하고 문자로 업무 지시를 받고 수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카톡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카톡에서 논리정연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기술은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화하기 위해 서로 대면해야 합니다. 대면한다는 것은 내 시간만이 아니라 내 공간도 같이 내줘야 하는 것이고, 내 눈과 상대의 눈이 마주치고 내 귀로 상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전적인 공감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술을 통해 편리함을 얻었다고 내가 가진 감정도 기술에 맡겨버리는 것은 내 감정을 너무 소홀히 여기거나 또한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6번째, 말재주와 말센스는 다르다. 매일 하는 일상적인 일들을 잘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대화를 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2~3살 때부터 단어들을 연결하면서 대화 훈련을 거듭하지만 성인이 되어서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들어야 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인지 진정한 대화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회학자이자 코넬 대학교 교수인 데이비드 더징은 10년 이상 걸친 연구 끝에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능력과 지적 능력에 대해 과도하게 우호적인 관점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과 말을 잘 듣는 것은 상관이 없어서 똑똑한 사람들이 듣는 능력은 더 형편이 없거나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논리가 강하다 보니 되레 감정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선천적으로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대화에서 감정을 제거하거나 제거하려고 시도한다면 대화에 담긴 엄청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대화를 개선하는 법에 관한 조언을 구할 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상대와 눈을 마주쳐라. 흥미로운 주제들을 준비하라. 들은 내용을 되풀이해 호응하라.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라. 가끔씩 아, 그렇군요 같은 감탄사로 장단을 맞춰라. 하지만 저자는 단호하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전문가들이 좋은 전략이라고 말한 것들이 실제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의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진실되지 못한 것이며 그런 인위적인 행동은 상대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면 상대 역시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듣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면 머리를 끄덕여야 해 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듣는 채 하는 행동과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머리로 생각하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대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단지 상대를 움직이는 말재주를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겸손하게 잘 듣고 상대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말센스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옳음보다 친절함을 선택하라. 일상적인 대화의 목적은 옳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와 연령, 성별과 국적, 인종에 따라 옳은 것의 기준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옳은 것을 찾기보다 친절함을 베풀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기대치를 갖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속상해합니다. 나는 전혀 알 수 없는 기대를 사람들 저마다 하고 살아가기에
그 기대를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짧은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입을 열기 전에 당신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로 그 기대입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 대화가 진행되는 모든 방식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자신의 기대를 상대방과 공유하고 대화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해줌으로써 좀 더 솔직한 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마치 스무고개라도 하듯이 오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맞춰보란 듯이 대화에 임하기보다는 내가 오늘 기대하는 것을 말해준다면 상대도 그 대화에 반응하기가 좀 더 쉬워지고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기에 대화가 좀 더 잘 될 것입니다. 물론 대화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가 완전히 거부할 수도 있고 상대에 대한 나의 기대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에 임할 때 내가 아무런 기준도 갖고 있지 않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은 우리를 더 당황하게 만들 것이고 고성이 오가거나 가시돋친 말이 오가는 예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짧은 대화라고 하더라도 말하는 입이 먼저가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 말하고 싶은 기대와 말의 내용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꿀이 되는 달콤한 유식, 책이 달다 달콤북스였습니다. 여러분의 달콤한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